자, 통계 단원 진도 나가겠습니다. 원래 이게 예전에 한참 전에 했었어야 되는데 자 이제서야 좀 하는 거긴 한데 내용 자체가 어려운 게 전혀 없기 때문에 이해만 잘 하시면 되고요. 개념적인 부분이 다고 계산은 물론 있기는 한데 귀찮은 거지. 아 계산 너무 어려운데요.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알겠지? 자, 늘 우리가 그래왔지만 뭐 2학년 경우의 수를 제외하면 1학년 때 통계 단원 있었죠? 뭐 있었어요? 도수분포표, 줄기와 잇그림, 상대도수분포표, 히스토그램 이런 거 있었잖아. 자, 그때 했었던 거랑 난이도가 별반 차이가 없다라고 나는 생각을 해. 그래서 우리 뭐 프린트를 내가 준 거에는 개념이 따로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노트 정리할 거니까 책에 따로 없는 내용까지 해서 좀 설명을 쭉 다 한 번에 다 해드리겠습니다. 아마 1시간 정도 걸리지 않을까? 잘 봐라. 자, 일단 두 개로 나눠져 있죠. 대표값은 뭐냐면 말 그대로 별량이라는 게 있는데 자, 우리 영어 공부 간단하게 하자. 이미 이거 중학교 1학년 때 우리 이미 했던 건데 별량이랑 도수라는 게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했었거든요. 별량이 뭐냐면 어떤 자료가 있어요. 그 자료를 수치화한 것이야. 숫자로 나타냈다는 거야. 간단한 거예요. 말이 거창한 거지. A 학생 수학 성적 95점. 그럼 그 95점이 별량인 거야. 알겠죠? 성적을 95점이라고 수치화했지. 그런 게 별량인 거야. 중학교 1학년인데요. 자, 그 다음에 도수가 있었어요. 도수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빈도수의 출현 빈도수의 줄임말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횟수 같은 거야. 횟수. 자, 그래서 특히 이걸 어디서 제일 많이 썼냐면 도수분포표에서 많이 얘기했거든. 도수분포표에서 어떤 계급이 있으면 자, 그 계급에 속하는 별량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 별량의 수를 도수라고 합니다. 그럼 계급은 뭐였었냐? 10 이상 20 미만 이렇게 써 있으면은 10 이상 20 미만까지가 한 계급이라고 불렀었다. 중학교 1학년 내용이다. 그 다음에 계급의 크기라는 게 있었는데 자 이건 중학교 1학년 거니까 말로 하자. 10하고 20까지니까 차이가 10이지. 그 10이라는 거 차이가 계급의 크기라고 불렀었고요. 계급 값이라는 게 또 있었죠. 자, 그것도 그냥 말로 할까? 계급 값은 뭐였어? 10하고 20의 정확하게 가운데 숫자를 계급 값이라고 우리 불렀었죠. 기억나나? 기억나지? 자, 그런 용어가 있었고요. 자, 그럼 이제 대표값이 뭘까? 어쨌든 표값 이렇게 불렀는데 이게 쉬운 자가 되게 붙었더라고. 가끔 씌워도 안 쓸 텐데 그냥 이해해 주세요. 자, 대표값이 뭐냐면 별량들이 여러 개가 존재하는 어떤 집단이 있었을 때, 자, 자료 전체에 어떤 특징들이 있을 거야. 경향이나 특징을 대표적으로 뭔가 표현하고 싶어요. 그 나타낸 값을 우리가 앞에 뭐라고 부를 거냐면 대표값이라고 부르자. 이것도 말을 거창하게 썼지만 제일 많이 쓰는 게 뭐냐면 평균이에요. 자, 평균 낼 줄 알죠, 우리? 학교 성적 같은 거 평균 내는 거 항상 어떻게 했어요? 전 과목 성적 더해서 과목 개수로 나눠주면 평균이지. 그럼 뭐를 뭘로 나눈 거야? 별량을 다 더해서 도수로 나눈 거지. 그걸 평균이라고 하죠. 알지 이거는?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제일 많이 쓰는 게 평균이고 그 다음에 이 책에 나와 있는 게 중앙값하고 최빈값이라는 것까지가 나타나 있는데 그 세 개에 대한 특징만 좀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평균은 여러분들이 원래 우리 예전에 수업 나갔을 때는 계정들이 전책으로 수업을 하다 보니까 중1책에서 우리가 이미 했어. 근데 니네는 이게 평균 계산하는 게 이제는 중3 과정에 나오는 걸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평균 계산하는 것도 니네 시험 문제 출제 범위 아니지. 더 귀찮아진 거죠. 분산 표준 편차도 평균 계산할 때 어차피 필요하긴 한데 계산을 해야 되는데 평균 따로 소리 좀 그만 내면 안 되나? 나 공부하기 싫어가지고 잘 들어. 평균 계산하는 문제 자체가 이제는 중3 때 출제가 되니까 니네가 좀 귀찮아질 거야. 좋은 건 뭐야? 피터가 없어졌으니까 뭐 공부하기 좋지. 자, 어쨌든 참고하시고 평균 얘기해. 교육과정상 뒤로 밀렸지만 우리는 이미 했던 내용이라는 겁니다. 뭐를 뭘로 나눠요? 별량을 다 더하세요. 뭘로 나눈다? 도수로 나눈다. 그거는 별량의 개수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추가적인 내용이 뭐가 있냐면 아까 도수분포표 얘기를 했었는데 도수분포표는 자, 우리 생각해보자.
잘 봐라. 도수 분포표에 이런 게 있었어. 10 이상 20 미만. 도수가 예를 들어서 10이야. 그럼 생각. 10에서 20 사이에 해당하는 별량이 10개가 있어요 라고 표시한 게 도수 분포표인데 질문하고 싶은 건 10 이상 20 미만의 별량이라고 했지 정확하게 어떤 별량을 갖는 게 10가지가 있는지는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표만 갖고는 알 수 없죠. 줄기와 이끌림에서는 어떻게 돼 있었어? 모든 별량을 10의 자리, 1의 자리 끊어서 표시해 놨단 말이야. 그러면 그 장점이 뭐야? 별량이 다 보여. 정확하게. 어떤 별량이 있는지가 다 보이는데 얘는 그건 안 된단 말이야. 단점이 좀 있었단 말이야. 정확히 하는데요. 그래서 대표적으로서 뭐를 썼었냐면 10하고 20 사이에 가운데 있는 숫자인 15라는 게 계급값이라고 불렀었고 요 사이에 있는 게 10개가 있다는 얘기는 대충 15짜리가 10개가 있구나라고 추정해서 계산하기로 돼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급값이라는 걸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거예요, 사실은. 알겠죠? 도수분포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계급값이라는 걸 만들어냈던 거예요. 알겠지? 물론 실제 값하고 오차가 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런 거 무시하고 풀었어. 자, 기억나야 된다 이런 거. 자, 그래서 본론으로 돌아오면 도수분포표에서는 별량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대로 뭐를 쓴다? 계급값을 사용하게 돼 있었다. 그리고 이 계급값도 중학교 1학년 문제집에는 원래는 빠져 있는 건데 웬일로 실려 있더라고요. 자, 뭐 거의 중요한 건 아닙니다. 자, 이해됐죠? 그러면 도수분포표에서는 평균을 그러면 어떻게 계산했을까? 기억나니? 개정되기 전 책임도 우리는 했다 했잖아. 전체 아까 말한 대로 계급값이 별량이라고 했죠? 그럼 아까 말한 대로 계급값에 해당하는 게 도수가 몇 개씩 존재할 거 아니야. 그러면 계급값을 다 더하긴 하는데 그냥 더하는 게 아니라 그 계급값에 해당하는 도수들이 존재할 거란 말이야. 그래서 계급값에다가 도수를 곱한 것의 전체 합을 뭘로 나눠요? 마찬가지로 도수의 총합으로 나눠줬었죠. 자, 우리 했던 거야. 그러니까 했던 거니까 가볍게 넘어갑니다. 이거는. 자, 그럼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균이 대중적으로 대표값으로서 어떻다고 했어요? 제일 많이 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아까 평균 중앙값, 최빈값 얘기했잖아. 근데 중앙값, 최빈값은 처음 들어보잖아. 그치? 근데 평균은 초등학교 때부터, 유치원 때부터 들었던 거잖아. 그러니까 그냥 대중적으로 많이 쓰는 거야. 알겠죠? 자, 그럼 이 녀석의 장점과 단점을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평균의 장점, 단점이 뭐가 있을까요? 자, 계속합니다. 자, 아까 무슨 얘기 했었냐면 평균의 장단점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는데요. 니네가 평균을 계산할 때 어떻게 하냐면 모든 별량을 계산해가지고 답을 내죠. 그러니까 간단한 거야. 평균의 장점은 모든 별량을 써먹는다. 그게 왜 장점이죠? 누구를 위한 장점이에요? 고려하여 계산한다.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돼. 대표값이면 말 그대로 그 집단에 있는 별량을 전체적인 거를 하나의 특징으로 대표해서 표현한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만약에 어떤 숫자가 그 집단에 있는 별량을 대표로 나타내고 싶다면 계산 과정상에서 그 집단의 데이터들을 몽땅 다 써서 하나의 결론을 도출해내야지만 그거를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어떻겠어요? 신뢰도가 아무래도 좀 있겠지. 이 숫자는요, 이 별량에 있는 이 집단에 있는 모든 별량들을 다 써먹어서 결론을 도출해낸 거예요. 그러니까 믿으셔도 됩니다. 아, 그렇겠네요.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걸 장점이라고 한 거예요. 알겠지? 근데 뒤에 나오는 건 아닌 게 있어요. 좀 이따 얘기하고. 자, 근데 단점이 뭐가 있냐면, 이해만 하자. 별량이 있는데, 별량 중에 극단적으로 크거나 작은 값, 그래서 줄여서 극단적인 값이라고 할게요. 그런 값이 있을 경우에 대표값으로서 사용하기가 부적절하다는 거예요. 이거 가치가 떨어진다. 하나 더 있어. 자, 뭐가 있냐면 자료가 이게 진짜 단점이야. 야, 니네 평균 낼 때 무조건 숫자 더해서 계산하잖아. 근데 별량이 무조건 숫자라는 법은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잘 봐. 이따가 얘기할 건데 우리 반에 예를 들어서 부안중, 부안중, 귀인중, 부안중, 부안중, 호성중 이렇게 있다 쳐봐. 그럼 그 반에는 누가 제일 많아? 부안중이 제일 많지. 그러면 그 반을 대표적으로서 표현할 수 있는 숫자가 아니라 학교가
부환중인 거란 말이야. 근데 부환중은 숫자가 아니잖아. 무슨 말 하는지 알겠니? 이런 식으로 자료가 숫자가 아닌 경우 사용을 아예 못해요. 이게 진짜 난점이에요. 그러니까 평균을 우리나라가 숫자가 너무 예민하다 보니까 평균을 대중적으로 많이 쓰는 거야. 100점이라는 숫자에 되게 민감하잖아. 그렇죠? 100보다 작으면 점점점 기분이 이상해지잖아. 우리나라의 문제점이긴 한데 어쨌든 평균을 그만하지 많이 쓰다 보니까 숫자가 민감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평균을 많이 쓰는 건데 그거 자체가 자료가 숫자가 아닌 경우는 평균 자체를 쓸 수가 없다는 게 치명적인 단점이에요. 자, 근데 여기에 써 있는 것에 대한 거를 잠깐만 얘기를 한번 해보자. 보시오. 어떤 별량들이 1. 자, 자료가 숫자가 아닌 경우는 못 쓴다라는 건 내가 방금 말로 얘기했어요. 부환중이 많을 때 그런 게 예시인 거고 별량이 자, 총 5개의 별량이 있다. 집중해라. 평균 계산해볼래? 다 더하면 얼마죠? 2000이지. 그럼 평균이 얼마야? 400. 그러니까 난 계산을 다 더해서 썼으니까 모든 자료를 고려한 건 맞아. 근데 극단적인 값이 있잖아. 누구요? 다 겁나 작은데 얘만 겁나 크지. 극단적인 값이야. 너무 커. 얘네들하고 비교해서. 너무 크다는 근데 평균이 상대적인 거야. 다른 별량과 비교했더니 너무 크거나 작으면 극단적인 거야. 그러면 평균이 400인 건 이건 무슨 뜻이야? 5명이 갖고 있는 능력치가 평균적으로 400의 능력치를 갖고 있었는데 이거 완전 복불복이죠. 얘는 한 대 치면 죽어. 얘는 400대 쳐도 안 죽어. 뭔가 이상하지? 얘기 아니니? 그러니까 극단적인 값이 있을 경우에는 이 평균이 대표적으로서 쓰기가 조금 부적절하다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차이가 너무 많이 나잖아. 알겠나? 익사님. 자, 알겠죠? 자, 됐나? 뭐라고? 한입 드세요. 아니 괜찮아요. 뭔데 그게? 뭐야? 가만한 진짜 피자 시키고 그 아직도 갖고 있어? 썩었겠다. 응? 아유. 자, 다음. 맛있어요 이거. 자, 평균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다음 거 중앙값이라는 걸 할 겁니다. 중앙은 우리가 알고 있는 가운데 정중앙의 그 중앙하고 같은 한자어입니다. 자, 그러면 얘는 어떤 형태냐면 별량을 자 크기 순으로 나열해요. 자, 나열한 다음에 한 가운데 있는 그래서 중앙값이라고 부르는 거야. 단순히 되게 쉬워. 되게 쉬워. 자, 그럼 연습 간단하게. 별량을 크기 순으로 나열을 했다. 5개가 있어요. 그럼 가운데 있는 숫자는 뭐죠? 5죠. 그럼 얘는 중앙값이 5라고 부르겠다. 되게 쉽지? 초딩도 할 수 있죠? 자, 근데 하나를 더 썼어요. 자, 위에 거랑 아래 거랑 차이는 뭐야? 위에 건 홀수개의 별량이 있고 아래는 짝수개의 별량이 있다? 그럼 이때는 한 가운데 있는 값이 뭐냐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잖아. 그럼 한가운데 있는 게 뭐야? 5니? 야, 한가운데 있는 5는 양 사이드의 별량이 몇 개 있어요? 두 개씩 있으니까 정확하게 정가운데 5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짝수개일 때에는 여기다가 점선 그어야지만 점선 기준으로 양 옆에 별량의 개수가 똑같지. 그럼 이 점선에 들어가는 숫자를 어떻게 계산하냐면 쉬워. 점선 양옆에 있는 5하고 7을 더해서 반으로 나누면 돼. 무슨 얘기야? 5하고 7의 정 가운데 있는 숫자죠. 네. 그거 얼마입니까? 6이요 6이죠. 그래서 얘는 중앙값이 6이에요. 자, 그럼 우리 알았네. 홀수개일 때에는 나열했을 때 정가운데 있는 것 자체가 그냥 중앙값이 되는데 짝수개일 때에는 더해서 반 나누는 계산 과정을 한번 해주셔야 되는 게 있어요. 왜 그렇게 해요? 아, 가운데 있는 숫자 따지려고 말 그대로. 중앙값이잖아. 그럼 정 가운데 있는 숫자가 뭔지를 찾아내야 될 거야. 그런 거 자, 알겠나? 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한다라는 거고요. 자, 장단점 마찬가지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2번이냐? 자, 이거 중앙값의 장단점이냐? 중앙이 한자로 뭐예요? 난 모르겠다. 자, 장점은 잘 봐라. 극단적인 값이 있을 때 아까 평균을 못 쓴다고 했잖아.
자, 평균보다 대표값으로서 적절해요. 아이고, 자리가 없어. 자, 알겠니? 자, 요거 중앙값 따져봐봐. 5개지. 그러면 가운데 있는 숫자가 1인가? 맞지? 그럼 잘 봐. 이 집단에 있는 평균이 400이라고 했으면 아까 되게 이질적이었잖아. 근데 중앙값으로서 대표값으로서 중앙값을 1이라고 설정했으면 이 집단에 있는 애들은 1의 능력치를 갖고 있어 라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받아들이는 사람이 어떻게 해서 여기 있는 거는 재수없게 얘만 걸리지 않는 이상 한 대 치면 죽는 애들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아까 말한 평균보다 좀 어때? 현실적이지. 그러니까 극단적인 값이 있을 때 중앙값이 더 좋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해되지? 여기 쉬운 단원이 아니야 얘들아. 진짜 쉬운 거야. 알겠지? 자, 그럼 단점은 뭘까? 평균의 장점이 뭐라고 써놨어요? 평균 계산하는 과정에서 모든 변량을 다 계산한다고 했죠. 근데 중앙값은 잘 봐라. 중앙값 따질 때 어떻게 했어? 계산을 하진 않았지만 5라고 결론 내렸죠. 얘 중앙값 어떻게 계산했어? 졸리면 서 있어. 중앙값 어떻게 계산했어? 가운데 몰려있는 5하고 7만 더해서 계산했지. 나머지 2, 3, 80은 계산 과정에 썼어요? 안 썼어요? 안 썼죠. 그래서 얘는 단점이 계산 과정에서 모든 변량을 고려하지는 않아요. 그게 단점이야. 그러니까 평균하고 중앙값이 약간 대립적인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모든 변량을 고려하지 않아. 자, 알겠죠? 자, 다음 최빈값 얘기합시다. 자, 지금까지 한 거 어려운 거 전혀 없다. 진짜 쉬운 거야. 초딩도 할 수 있는 거라. 저희 안경집 아무데나 다 된다는 거예요? 뭐 하려고? 빠진 거 돈을 받겠죠. 단골집이라니. 많이 받아요? 뭐 안 해봐서 모르겠다. 자, 최빈값은 뭐냐면 최빈은 최는 가장 최자야. 빈은 빈도수의 빈자야. 그럼 출현 빈도가 가장 높은 값이라는 거야. 알겠나? 출현 빈도가 가장 높은 값. 그러면 도수가 높은 값이라고 생각하면 좀 이해가 되겠지. 오케이? 지금이 똑바로 하고. 자, 그랬을 때 자료 중에서 도수가 가장 큰 값이 자, 그럼 무슨 얘기하고 싶냐면 도수가 가장 큰 값이 잘 들어야 된다. 최빈값은 도수에 민감한 거야. 근데 도수가 가장 큰 값이 한 개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한 개 이상 있으면 그 녀석들이 모두 최빈값이야. 내가 방금 뭐라 했어요? 도수에 민감하다 했죠? 그럼 가장 큰 게 눈에 띄는 게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가 존재한다면 걔네들 그냥 다 튀는 애들인 거야. 그럼 전부 다 최빈값이라고 부르겠다는 거야. 조금 애매하죠? 봐라. 예제를 여기 써볼게. 아까 썼던 거 1, 1996 출현 빈도수가 가장 높은 게 1이죠. 그럼 얘는 최빈값으로서 뭐라고 생각하겠다? 1이라고 대표값 쓸래? 이렇게 된 거란 말이야.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될까? 자,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게 이거예요. 도수가 어때요? 똑바로 앉아라. 1 2개 있고 2 2개 있고 3, 4, 5는 하나씩 있죠. 그럼 1하고 2만 도수가 어때? 2개씩 있지. 더 많지. 3, 4, 5는 도수 하나씩이잖아. 그러면 1하고 2가 몽땅 다 최빈값이라고 부르겠다는 거야. 최빈급 한자예요? 네, 다 한자예요. 뭔데요? 가장 최자라고 얘기했잖아 아까. 글쎄요? 응. 비는 집중 안 해? 자, 1, 2, 3, 4 빈도수라고 했잖아. 출현 빈도수. 그래. 6, 7 얘는 어때요? 모든 변량이 하나씩밖에 없죠. 그럼 도수가 다 1로 똑같지. 그럼 7인 애가 없지. 그러니까 얘는 최빈값 없어라고 하는 거야. 오케이. 자, 알겠습니까? 어려운 거 없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 2, 3, 3, 4, 4 애들이 이걸 좀 헷갈려 하는데 잘 봐라. 최빈값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없어요가 정답이야. 자, 왜? 다 2도 똑같아요. 2 개고 3도 2 개고 4도 2개잖아. 다 똑같아요. 그럼 빈도수가 튀는 애가 존재해 안 해? 없어요. 안 하지. 그러니까 이거 얘들 시험 문제 잘 나온다고. 이건 최빈값이 없는 거야. 처음 맞추겠네요 이제. 아, 제발 그러세요.
선생님 근데요 이거 통계 언제 나오는 거예요? 3학년 2학기 첫 단원. 첫 단원이에요. 근데 문제집을 보니까 마지막 단원으로 밀려있는 것도 있더라고. 얘네 기말고사 범위일 수도 있어. 근데 니네 학교는 저희는 항상 옛날 교육과정이니까 니네는 중간고사 때 또 보겠죠. 항상 이상하게 해서 이상하게 해가지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게 장단점이 있어 사실. 저희 쌤들이 언제 내가 보기엔 단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 써준 예제의 결론이 뭐예요? 최빈값이 하나일 수도 있고 두 개일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네. 그러니까 그때 따져봐야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최빈값이 없을 수도 있고 하나가 아니라 이상일 수도 있다. 자, 됐죠? 그러면 이 녀석도 장단점 얘기해보자. 언제까지 살 거냐? 응? 자, 장점은 뭐냐면 서있어. 별량이 너무 많거나 중복되는 경우가 사용하기 불편하대요. 아 미안하다. 장점이 미안하다. 별량이 너무 많거나 중복되는 경우 사용하기가 편하다. 미안해 말 잘못했어. 그리고 숫자가 아니어도 이게 핵심이야. 야 아까 중앙값 얘기했을 때 내가 따로 언급 안 했는데 중앙값도 사실 단점이 뭐냐면 숫자가 아니면 야 별량이 숫자가 아니래. 부한중, 귀인중 막 이렇게 섞여 있어. 어느 학교가 더 크고 작은지를 구분할 수 있나? 숫자가 아니잖아 학교는. 그러니까 대소관계 구분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중앙값도 별량이 숫자가 아닌 경우는 못 써먹어. 오케이? 근데 얘는 장점이 뭐냐면 최빈값은 빈도수가 중요한 거지 데이터가 별량이 말 그대로 숫자야 아니냐는 중요하지 않아. 빈도수만 중요한 거야. 중요한 거야. 아까 얘기했잖아. 부한, 귀인, 호성 이렇게 있으면 그 집단의 대표값은 누구다? 부한중이란 말이야. 오케이? 왜? 부한중이 출현 횟수가 3회로 제일 많잖아. 근데 별량이 숫자인가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별량이 너무 많거나 중복되는 경우 그리고 별량이 숫자가 아닌 경우 그런 자료의 대표값으로 적절해요. 그러니까 각각의 대표값마다 특징들이 있다. 구분만 지으면 된답니다. 자 됐어요? 그럼 아까 말한 게 여기다 굳이 첨언을 하자면 숫자가 아닌 자료의 대표값 아까 얘기했는데 부한중이 이 집단의 대표값이야라고 했잖아. 그럼 이거는 빈도수가 예민하다고 했었고 이거를 다른 의미로 표현하면은 선호도 조사할 때도 대표값으로서 최빈값이 많이 쓰인다라고 이해하셔도 돼요. 알겠니? 아니 각자 뭐 좋아하는 연예인 얘기해봐 했더니 트와이스가 더 많아 이 집단. 그럼 그 집단의 대표값은 트와이스인 거란 말이야. 무슨 말하는지 알겠니? 그런 식으로 선호도 조사할 때도 최빈값으로 쓸 수 있다라는 거고. 자 단점은 뭐냐면 별량이 별량이 너무 적어. 그 집단 전체의 특징을 표현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뭔 소리예요? 그러면 이런 거야. 자, 아까 인원을 내가 한 5명밖에 얘기 안 했지만 그것도 사실 표본이 적은 건데 부한중 100명, 귀인중 2명, 호성중 1명 이렇게 돼 있어. 그럼 부한중이 압도적으로 많지. 그럼 그 집단의 대표값은 부한중이에요. 근데 부한중 2명, 귀인중 하나 이렇게밖에 없죠. 그럼 물론 인원은 부한중이 많으니까 대표값이라고 쓸 수는 있겠지만 얘랑 얘를 비교했을 때는 얘는 사실 좀 운이 좋아서 얻어걸린 케이스인 거란 말이야. 여기에 갑자기 귀인중에 한 명이 전학을 왔어. 그럼 이러면 도수가 같으니까 당연히 최빈값이 없기는 한데 그 작은 차이 하나 때문에 기존에 있었던 최빈값이 사라졌죠.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소규모 인원 갖고는 최빈값으로서 쓰기가 좀 애매하다라는 얘기인 거야. 여기에 전학생 한 명 더 온다고 얘가 최빈값인 게 바뀌어? 안 바뀌잖아. 그러니까 두 집단의 차이점만 느끼시면 된다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표본이 많아야지만 별량, 수치들이 많아야지만
대표값으로서 추빈값이 좀 쓸 수 있다. 위에 써놨잖아. 너무 많을 때 쓰면 좋고. 그럼 단점은 뭐야? 너무 적으면 특징을 반영을 못한다는 게 거꾸로 단점인 거예요. 무슨 말하는지 알겠어요? 자, 그런 식으로 판단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대표값은 다 했어. 3포도 얘기하자. 종이나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 거야? 아 잠이 안 깨요. 뭐라고? 잠이 안 깨요. 서 있어 그냥. 자, 3포도는 뭐냐면 사는 분산돼 있다, 펼쳐져 있다의 그런 한자어고요. 포는 분포돼 있다는 거. 그냥 펼쳐져 있거나 분포되어 있는 어떤 정도를 수치화한 게 3포도예요. 무슨 말하는지 알겠어요? 별량들이 어떤 과정으로 배열되어 있는지를 하나의 수치로 표현하는 게 3포도라는 건데, 자, 써줄게. 그럼 그게 그냥 분포되어 있는 게 아니라, 잘 들어라. 왜 대표값 다음에 3포도를 공부하느냐? 별량이 기준이 되는 게 대표값인 거야. 대표값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정도를 아까 내가 뭐라고 했어요? 수치화하는 거라고 했죠. 자, 그럼 일단 뉘앙스만 하나 느껴보자. 3포도가 이따가 우리 분산 표준 편차를 공부할 건데 미리 쓰자. 3포도가 크다라는 얘기는 뭐라고 할까 하면 위에서 뭐라고 했어요? 떨어져 있는 정도라고 했지. 자, 그럼 이게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절대값하고 비슷한 거야. 절대값은 기준이 되는 숫자가 0이죠. 0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으면 떨어져 있을수록 절대값이 커지잖아. 오케이? 그럼 그 0이 3포도에서는 대표값 같은 거야. 그럼 대표값 기준으로 멀리 떨어져 있으면은 3포도가 점점점 커지는 거지. 알겠니? 가까우면 차이가 거의 없으면 3포도가 적은 거지. 이해됐니? 그래서 3포도가 전체적으로 크다라는 얘기는 자료가 어떤 거예요? 기준이 되는 값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게 꽤 많다는 얘기야. 그럼 자료가 들쑥날쑥하다는 얘기야. 근데 이걸 교과서에서 보통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료가 고르지 않다라고 설명해요. 이거 헷갈리는 애들. 그래요. 고르지 않다라는 거가 의미를 잘 해석해야 돼. 자료가 들쑥날쑥하다 보니까 제3자 입장에서 봤을 때 데이터가 정돈이 안 돼 있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고르지 않다라고 얘기한다고. 종인아! 네. 언제까지 있을 거야? 아니 안. 앉아있지 마! 서 있어. 거기 있으면 뭔 차이가 있어. 똑바로 앉아. 똑바로 네? 서 있어. 똑바로 서 있어. 직업병이네. 3포도가 작다. 그럼 반대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럼 자료가 들쑥날쑥한 게 아니라 대표값 기준으로 고르다. 거의 근처에 있는 거니까 얘는 자료가 고르다라고 그냥 써줄게. 거의 뭐 고르는 절로. 1학년에 부안중에도 얘처럼 시작자 하는 교육하는 애가 있단 말이야. 아유 마음에 드는 녀석이 인기 올려주세요. 네. 고정에 수업하래. 미안해 얘들아, 내가 오지랖을 너무 떨었지. 근데 걔가 뭐라고 하는지 알아? 괜찮아요 쌤, 사지랖만 안 떨는데 이딴 소리하고 앉아있어. 쌤. 아주 미래가 밝네요. 그래 알았다 했더니 다음에 육지랖 떨어주세요 이러고 앉아있어. 아유 네. 미래가 아주 밝은 친구. 쌤. 부안중 종특이냐 그게? 그렇죠. 쌤. 뭐? 불임 중이에요. 저희 학교 쌤 있다 했잖아요. 어? 저희 체육 쌤. 옛날 선생님? 네? 옛 아니 그 불임 중 1학년 중에. 응? 아 그때 왔던 애? 네. 불임중이 아니지. 어디 중이었어요? 얘는 부안중이야. 그때 왔던 애가. 아니 걔는 아빠가 니네 학교 체육교사. 부안 중이에요? 그 애는 부안중이야. 아니 딱그 초등학 부안중이야. 부안 중이에요? 얘네 학교야. 혹시 그 아버지 전화번호 없으시죠? 너 어떻게 알아? 지금 설득해야 되는데. 부모님 엄마밖에 몰라. 아빠가 필요. 아빠는 몰라. 청탁하는 거 나한테 지금? 학교에서 체육 선생님 있는데. 근데 되게 친하거든요. 저희 반에. 또 부탁하는데 모르지 나는. 엄마밖에 몰라. 그 쌤이 춤춰주신다 했거든요. 자, 하자 얼른. 자, 3포도로서 중3 때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것 분산과 표준 편차를 씁니다. 두 개밖에 없어요.
근데 두 개가 내용이 따로가 아니라 분산 알면 표준 편차는 그냥 자동으로 계산돼. 그러니까 분산만 공부하면 끝나. 오늘 끝나는 거예요. 그럼 끝나. 자, 그럼 봐라. 아, 그래 하자. 이건 다 했구나. 볼 수 있어? 아? 있어? 있어요. 아 이걸 줄 걸. 여기 잘못 줬잖아. 자, 번호가 6번이죠. 자, 일단 표준 편차를 계산하기 위해서 편차라는 거를 좀 알아야 되는데요. 자, 이것도 나중에 까먹으면 이것들이 자꾸 헷갈려 하시는데, 야, 삼포도의 뜻이 뭐라고 했어?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냐를 물어봤지. 그럼 계산 떨어진 정도로 계산하려면 나누기 2를 해야 돼. 아, 그게 아니라요. 별량이 존재하는데 그게 대표값하고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계산하려면, 그럼 어떻게 계산하냐면 대표값으로서 아까 내가 평균을 제일 많이 쓴다고 했었지. 그럼 주어져 있는 별량에서 평균을 빼면은 편차가 되는 거야. 네. 알겠어요? 이거 헷갈리면 안 된다. 평균에서 빼는 게 아니라 별량에서 빼는 거야. 그럼 생각 평균이 50인데 별량이 60이야. 그러면 플러스 10이죠. 평균이 50인데 별량이 40이야. 그러면 편차는 마이너스 10이죠. 그럼 편차가 양수가 될 수도 있고 음수가 될 수도 있고 별량하고 평균이 같으면 0이 될 수도 있어. 알겠니? 무슨 말하는지 알겠니? 자, 그럼 제일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편차의 총합이 무조건 0이에요. 뭐라고요? 편차는 그냥 더해버리면 무조건 0이 된다라는 특징이 있어. 이것 때문에 사실 분산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정립한 건데, 결과가 왜 되는지 왜 그런지, 자 진짜 그런지 확인만 한번 해볼게요. 6, 7, 8, 9, 10이라는 별량이 있습니다. 일단 평균부터 계산해 볼게요. 평균 계산하면 이거 8이야. 할 수 있죠? 5로 나누면 되니까. 그럼 생각 편차를 계산해 볼게요. 야, 편차는 어디에서 어디 뺀다고? 저 별량에서 평균 뺀다 했지. 그럼 6에서 평균 빼는 거야. 마이너스 2죠. 얘는 마이너스 1이죠. 8에서 8 빼면 0이죠. 9에서 8 빼면 1, 10에서 8 빼면 2지. 그럼 다 더해봐. 녹색 글씨가 편차잖아. 다 더하면 얼마야? 0이지. 만약 저기 뒤에 11도 있으면 그럼 평균이 바뀌잖아. 아 그 생각을 해야죠. 그렇네. 그러니까 모든 별량에서 평균 계산하고 나서 편차 계산하면 합친 게 무조건 0이 돼. 그냥 예시 하나 든 거야. 알겠나? 자, 그럼 생각해보자. 아까 삼포도를 계산할 때 뭐라고 했냐면 전체 별량이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수치화한 거라고 그랬지. 그러면 원래 삼포도를 선생님 수학 선생님들이 얘기하기로는 편차를 계산해서 이 녀석들의 특징을 나타내는 것 중에 내가 아까 평균이 제일 많다고 했잖아. 평균을 주로 많이 쓴다 했잖아. 그럼 이 편차의 평균을 내고 싶었던 거야. 생각을 해보니까 평균은 무조건 싹 다 더한 다음에 개수로 나눈대. 근데 다 더해버렸더니 0이 돼버렸어. 그럼 5로 나눠봤자 0이지. 그러면 모든 집단, 별량들의 편차의 합을 계산하면 0이 되다 보니까 그 편차의 평균을 계산하면 무조건 0이 된다는 오류가 생겨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재미가 없는 거죠. 아니, 각각의 별량들마다, 집단들마다 뭔가 특징들이 조금씩 나타나 있을 텐데 그거를 편차만 갖고 계산하려고 하니까 무조건 0이 되니까 재미가 없잖아. 오케이? 그래가지고 편차의 합이 0이 된다는 특징 때문에 지금 말하는 게 이제 이유가 있어요. 지금 계산하는 거의 특징은 뭐냐면 편차의 평균은 계산이 의미가 없다. 무의미해. 분명히 집단마다 특징들이 다 다를 텐데 그거를 다 0이라고 결론 지어버리니까 재미가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분산과 표준 편차라는 거를 새롭게 만들어냈다라는 겁니다. 자, 수학적인 이론은 필요 없는 것 절대로 안 만듭니다. 알겠나? 자, 다음과 같은 단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래서 표준 편차 분산 계산해야 되는구나 라는 흐름을 좀 이해를 해주세요. 자, 그러면 표준 편차 분산 얘기해보자. 겁나 빨리 하고 있어 지금. 잘 봐. 진짜 계산 힘든 거 안 나왔잖아요. 예제 드는데 계산 복잡한 걸 내가 뭐 굳이 써줄 이유는 없잖아. 자, 분산과 표준 편차 얘기할게요. 어디가 계산 빡세가 힘든? 분산. 보수 분포표에서 분산 계산할 때가 짜증나죠. 계산을 많이 해야 되죠. 근데 시험 문제가 또 잘 나오거든요, 학교에서. 이게 루트까지 나오잖아요. 네, 루트까지 나와요.
자, 분산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잘 들어라. 합치가 0 된다 했지. 그럼 이 0 되는 사실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녹색 글자, 편차들을 싹 다 제곱해버려요. 마이너스 2의 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 0의 제곱, 1의 제곱, 2의 제곱 해서 다 더해. 그러면 합쳐서 0이 되는 일이 절대로 안 벌어지겠지. 왜? 음수가 다 양수로 바뀌었잖아. 이해되니? 자,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 편차의 제곱을 다 더해. 10이요 10. 그래서 그거를 편차의 개수, 도수죠? 그래서 그 녀석의 평균을 계산해요. 아까 말했죠? 편차의 평균을 계산할 수가 없다 했지. 0이 나오니까 재미가 없다 했죠? 그래서 그거를 제곱한 거의 평균을 계산하겠다라는 거야. 왜 이렇게 한다고? 합치면 0이 되는 일이 이렇게 계산하면 안 벌어지니까 그냥 맞는 거야. 맞는. 알겠나? 그러면 아까 말한 게 표준 편차는 분사만 알면 자동으로 따로 나온다 했죠? 왜 그러냐면 분산을 계산했잖아 위에서. 그 녀석의 양의 제곱분을 계산하면 그냥 표준 편차. 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루트 분산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냥 쉽겠죠. 근데 왜 루트를 씌울까? 단순해. 원래 제곱이 아니었던 걸 제곱시켜버리지 강제로. 그럼 다시 루트를 씌워서 그 제곱이었던 숫자를 정리하겠다는 거야. 단순해요. 자, 루트 a제곱 계산하면 a가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답이 달라지긴 하지만 어쨌든 a로 t로 나올 때가 있잖아. 그렇지? 그럼 제곱이 없어졌지. 그럼 원래 제곱이 없던 숫자를 제곱했잖아. 저 제곱 안 한 거를. 그러니까 루트 씌워가지고 계산하기 위해서 억지로 제곱했던 거를 없애버리겠다는 의미인 거야. 단순하게.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어요. 자, 그러면 저기 있는 거 갖다가 계산을 해볼까요? 아, 요거 하나 얘기하고 하자. 자, 이거 애들이 의외로 많이 실수하는데 사소한 건데 니네 서술형 풀다 보니까 많이 틀리더라고. 자, 보시오. 표준 편차는 별량에서 쓰고 있는 단위를 꼭 쓰셔야 돼요. 알았냐? 이거 안 써서 점수 깎인다. 단위 안 쓰면 깎인다고. 근데 분산은 단위를 쓰지 않아. 단순한 거야. 잘 봐. 6점, 7점, 8점, 9점, 10점 양궁 성적이라고 생각해. 양궁이라고 생각해. 양궁. 최대 점수가 10점인 거 알죠? 점수를 썼어. 아, 그리고 요것도 얘기할까? 그냥 편차. 그냥 편차예요. 이 녀석도 별량과 같은 단위 있습니다. 이걸 먼저 써야 되는데. 잘 봐. 편차 계산 어떻게 한다 써? 6점이야. 평균이 8점이야. 평균이 당연히 점수의 단위가 당연히 있겠죠. 그래서 있는데 6점에서 8점을 빼면 마이너스 2점이잖아. 알겠냐? 근데 안 됐어. 여기 기대지 마. 마이너스 2점이니까 단위가 있잖아. 근데 편차를 제곱해서 분산 계산한다네. 그럼 마이너스 2점을 제곱하면 단위가 뭐야? 점의 제곱이냐? 아니잖아. 원래 단위도 계산할 때 써야 돼. 원래는 해야 되는데 단위 자체가 제곱하는 과정에서 제곱이 돼버리다 보니까 표현하기가 좀 애매한 거야. 점도 제곱이야. 근데 그걸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단위를 안 쓴다고 분산. 근데 루트를 씌워버린 게 표준 편차라고 했지. 미안. 루트를 씌운 게 표준 편차라고 했지. 그러면 제곱했던 게 다시 사라진 거니까 마치 단위 몇 점의 제곱이 있었는데 거기에다가 루트를 씌웠으니까 그냥 원래 기존의 단위였던 점수라는 점이 그대로 나오잖아. 그러니까 표준 편차는 기존에 있던 별량의 점수라는 단위와 동일한 걸 쓰겠다라는 거야. 이게 사소한 건데 애들이 많이 깎여요. 어려운데요? 은근 어렵단 말이야. 그러니까 분산은 안 쓴다고 생각하면 돼. 제곱하면서 단위가 으그러지는 거야. 근데 그냥 편차와 표준 편차는 기존에 있던 별량과 같은 단위를 반드시 쓰셔야 돼. 알겠나요? 자, 한번 보시오. 계산하자. 아까 썼던 거. 잘 보세요. 요거 갖고 할 거다. 똑같은 거. 잘 보세요. 그러면 편차 미리 계산했어. 그러면 평균 8인 것도 계산했어. 자, 이거니까 설명한 거였지. 그러면 분산을 한번 계산해 볼게. 자, 여기가 계산이 복잡하다 했잖아. 귀찮다 했잖아. 자, 각각의 별량을 별량이래. 편차를 다 제곱한 거를 더해요. 이거죠? 오. 그거를 5로 나누면 되잖아요. 2 나와? 그래, 분산이 2야. 자, 단위 쓰면 안 되는 거야, 분산은. 근데 표준 편차는 루트라고.
오케이. 오키도키. 자, 이 문제가 만약에 단위가 점수였다. 그러면 분사는 단위를 쓰지 않고 표준 편차는 반드시 단위를 써주셔야 된다. 자, 알겠나요? 이렇게 계산이 가능합니다. 그럼 귀찮은 게 이제 뭐냐면 도수분포표가 귀찮아요. 야, 지금 딱 분산 계산해보니까 필연적으로 뭐 계산해야 되냐? 평균을 알아야 되죠? 왜? 그래야지만 뭐를 계산해? 편차를 계산하잖아. 알겠어? 그래서 문제에서 분산 계산하세요 라는 문제가 나오면 짜증나는 게 평균부터 계산 다 해야 돼. 그래서 귀찮은 거야. 알겠나? 자, 도수분포표가 나오면 더 이제 짜증나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 하나만 풀어볼 거야. 자, 그냥 표를 만들어 볼게요. 도수분포표입니다. 계급이 있고요. 자, 이걸로 할까? 자, 계급인데 어떤 물건의 무게 단위가 그러면 이 별량의 단위는 킬로그램. 그러면 2kg 이상, 4kg 미만이라고 계급의 크기가 2짜리예요. 자, 그래서 계급을 총 4개를 한번 해봅시다. 자, 4 이상 6 미만, 6 이상 8 미만, 8 이상 10 미만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도수까지는 표에 다 주어져 있다요. 자, 도수가 그냥 1개, 2개, 3개, 4개라고 써놨어요. 자, 요거 하나 안 했다. 합계로 계산해 봅시다. 자, 이거 도수의 총합 10이죠? 잘 들어라. 그 다음에 도수분포표에서는 별량이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으니까 뭐를 대표적으로 별량으로 쓴다? 계급값을 쓴다. 그래서 평균 계산할 때 아까 내가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계급값에다가 도수를 곱한 거를 싹 다 더해서 평균을 계산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계급값이 다 얼마입니까? 각각 3이고 5, 7, 9가 계급값인 거 알겠지? 그치? 거기에다가 뭐를 곱한다고? 도수를 곱한다고. 그럼 다 곱한 거 더해버려. 자, 더한 거 써줄게. 70 나와. 그러면 여기까지 끊으면 뭐 계산할 수 있어요? 평균 계산할 수 있죠? 더한 거를 뭘로 나눠? 도수로 나눠. 그럼 7이지? 그래서 평균 얼마? 7이에요. 단위 써요? 안 써요? 써요. 평균. 단위 써야 돼. 자, 그러면 이제 평균 계산했으니까 뭐 계산할 수 있어요? 분산 계산할 수 있죠. 잘 들어라. 평균 계산하는 거가 동일한 논리인데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잖아. 그럼 편차를 계산해. 야, 계급값이 별량으로 대표적으로 쓴다며. 그럼 별량에서 뭐를 뺀다? 편차는 평균 뺀다. 그럼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0 2 되는 거 알겠지? 질문. 이상한 거 뭐 없어? 내가 지금 녹색으로 쓴 게 뭐야? 편차지. 뭐가 이상해? 앞에 잘 봐. 편차의 특징 노란색 내가 뭐라고 써놨어요? 저거 편차의 영이 합은 안 돼요. 0이라며. 0이 안 돼요. 0이 안 되지. 0이 안 되지. 이것도 자꾸 공부 대충 해서 실수하시는데 내가 계산 잘못한 거 하나도 없다. 편차의 합이 0이라고 그랬잖아. 근데 0이 아니잖아. 왜 그래요? 라고 생각하면 원래 안 돼. 왜 그러냐면 이거는 도수분포표예요. 그럼 잘 들으세요. 편차가 마이너스 4인 별량이 하나가 있는 거지. 편차가 마이너스 2인 게 2개가 있는 거고 편차가 빵인 게 3개가 있는 거고 편차가 플러스 2인 게 4가 있는 거야. 그러면 편차의 합이 0인지를 검증하고 싶으면 얘도 도수랑 곱해야 돼. 곱하면 암산해 됐어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8이죠. 네. 0이죠. 플러스 8이죠. 다 더하면 0 돼 안 돼? 돼요. 되지. 이런 아마추어적인 질문을 하면 안 되더라. 더하면 0이 왜 안 돼요?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당연히 0이 된다. 반드시 도수분포표는 평균 계산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도수를 반드시 곱해서 계산해야 되는 거다. 알겠냐?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그런 실수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이거 왜 돼요 근데? 그러구나. 자, 뭐 조심하라고? 도수를 반드시 곱하라고. 이거 조심하라고.
자, 계산했어. 우리 방금 암산해서 0이라는 거 확인했어요. 알겠지? 자, 그럼 여기에다가 이제 뭐를 곱한다? 도수, 그러니까 제곱에다가 도수를 곱합니다. 자, 제곱하세요. 자, 쓰자. 각각에다가 뭐를 곱한다고요? 도수를 곱한다. 됐니? 계산해 줄게. 이거 다 계산하면 40 나와. 그러면 뭘로 나눠? 도수의 합으로 나눠. 10으로 나누는 거야. 자, 따라서 여기에서 분산이 뭐가 나와? 40분의 10이니까 4가 되지. 단위 써요, 안 써요? 분산은 안 씁니다. 그 다음에 표준 편차는 자, 자리가 없어요. 루트 씌우면 되니까 2죠? 여기 단위 써요. 단위 써요. 그래서 킬로그램이라고 써주셔야 돼. 자, 계산이 귀찮은 거지 어려운 건 아니죠. 뭐만 조심하면 돼? 이런 거 사소한 실수 절대로 하지 말자. 도수를 반드시 곱하도록 하세요. 알겠나요? 자, 이제 응용 파트만 하면 됩니다. 잘 보시고. 응용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시험 문제 나오는 거, 하나는 고등과정 얘기인데 가끔 매너 없는 선생님들이 선생님이 지금 말해주는 걸 쓰지 않으면 조금 귀찮아지는 문제가 있어서 당연히 나중에 까먹어도 돼. 이해만 하고 넘어가세요. 둘 다 이해만 하고 넘어가세요. 자, 보시오. 원래 문자는 쭈쭈쭈 증명을 해야 되는데 귀찮으니까 그냥 간단한 걸로 한번 얘기해. 별량 3개가 있어요. 문제에서 평균을 알려줬어. 그리고 분산이 4라는 것도 알려줬는데 이 사람이 뭐를 물어봤냐면 각각의 별량에 3씩 더했어요. 이 녀석의 평균하고 표준 편차 분산을 계산해라 라고 문제에서 얘기했어. 계산해보고 결과를 한번 이해해보자. 잘 들어라. 얘 평균을 계산하려면 다 더해서 3으로 나누면 되죠? 잘 봐라. 3분의 a 플러스 3 b 플러스 3 c 플러스 3인데 바로 계산하자. a랑 b랑 c랑 더하고 3이 몇 개 있죠? 3개가 있지. 그럼 3 곱하기 3이라고 써도 되냐? 그러면 서있어라고 했다 너. 야 서있어. 앉으라고 하기 전까지 서있어. 3분의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되고 3, 3 약분되니까 3이라고 써도 되지. 잘 들으세요. 이거 뭐죠? 3분의 a 플러스 b 플러스 c 뭐라고 해석할래? a, b, c의 평균이지. 어디 써있어? 5라고 써있잖아. 그래서 이거 전체가 5야. 됐어요? 그럼 5 플러스 3이니까 답은 얼마야? 8이다. 결론. 별량에다가 숫자를 더했어. 그럼 평균도 어떻게 돼? 똑같이 더하면 돼. 그게 새로운 별량의 평균이야. 알겠어요? 간단하죠? 빼기면 빼면 돼. 알겠어? 더하기면 더하면 돼. 이해됐니? 무슨 말 하는지? 자, 근데 분산은 좀 다른 특징이 있던데. 분산 계산하려면 우리 어떻게 한다고 했죠? 별량에서 평균을 뺀다고 했죠? 그럼 별량이 얼마 써? a 플러스 3에서 뭐를 빼? 평균이 8을 빼야 되는 거지. 잘 들어. 얘의 평균이야. 이거 빼면 안 된다고. 찐따들은 또 이거 빼서 틀려. 똑바로 풀어야 돼. 알겠어? 잘 봐. a 플러스 3에서 뭐를 뺀다고? 지금 내가 새롭게 구한 평균이 8을 빼야 된다고. 거기에다가 뭐 한다고? 분산은 편차 제곱의 합을 평균 내는 거라며. 맞나? 그 다음에 b 플러스 3에도 새로운 평균을 빼고 c 플러스 3에도 새롭게 계산한 평균을 빼라고. 그래서 제곱하겠다고. 그럼 그걸 뭘로 나눠요? 3으로 나누면 되죠? 3개밖에 없잖아. 계산해봐. a 플러스 3에서 8을 빼면은 a 마이너스 5 되는 거 맞아요? b 마이너스 5, c 마이너스 5 되는 거 맞아요? 잘 봐라. 무슨 뜻인지 알겠니 이거? 써줄까? 이 식을 해석해 봅시다. 얘 무슨 의미를 가질까요? A에서 5 빼고 B에서 5 빼고 C에서 5 뺐다? 볼래? 기존의 별량에서 뭐를 뺐어? 평균 뺐지. 맞니? 네. 그러면 뺀 거 제곱해서 도수로 나누는데 이거 뭐라고 불러? 분산이지. 누구의 분산이냐고 그래? 기존의 별량인 A, B, C의 분산이야. 그래서 4야. 그래서 4야. 자, 그러면 뒤에다가 숫자를 더했다 하더라도 분산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이게 특징이야. 평균은 더하기 빼기 한 거 다 반영돼. 분산은
더하기 빼기 반영 돼 안 돼? 안 돼. 그게 특징이에요. 알겠죠? 식으로 하는 것보다 숫자로 하는 게 낫거든. 그러니까 이해만 하고 넘어가시오. 자, 그러면 더하기 빼기는 분산은 적용이 안 된다라는 거 알았네. 그럼 곱하기를 하게 돼. 곱하기 나누기를 하면 어떻게 될까? 그러게요. 차이가 있겠죠? 자, 똑같은 걸로 합시다. 10번까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분산이 4야. 자, 이번엔 A에다가 3도 곱했어. 더하기 3도 했어요. B도 똑같이. C도 똑같이. 자, 이 녀석의 마찬가지로 평균과 표준 편차, 아니 분산을 계산해 볼게요. 또 식 써보자. 평균 계산해 보자. 이거의 평균이라고, 이 녀석의 평균이다. 더하세요. 3A, 3B, 3C 더했어요. 3으로 묶이니까 바로 쓸게요. 3 몇 개 있죠? 3개 있죠? 3으로 나눠볼래? 근데 얘는 곱하기 3을 약분하지 말고 3을 앞으로 끄집어내자. 이렇게 의미가 있겠지. 얘는 약분하자. 그럼 아까 했던 거에서 따르면 3분의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뭐야? 기존 녀석의 평균이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뭐 집어넣어? 5 집어넣겠다. 그럼 3 곱하기 5 플러스 3한 게 뭐다? 새로운 녀석의 평균이에요. 자, 그럼 어떻게 됐죠? 곱하기 했더니 새로운 평균에 반영이 됐어 안 됐어? 됐지? 3 곱했잖아. 3 곱했잖아. 3 곱했잖아. 3도 했잖아. 3도 했잖아. 그럼 결론은 뭐예요? 곱하기 더하기 빼기 나누기는 평균에 몽땅 반영이 되더라. 알겠나? 알겠나? 자, 그럼 분산은 어떻게 될까요? 이해만 하면 돼. 어차피 니네 이거 까먹어. 근데 이해만 하고 넘어가. 고등학교 거에 나와요. 아, 이거는 중학교 때도 있어요. 아니 두 번째 응용이 고등학교 거랑. 자, 분산 계산해보자. 5 뺀다. 별량에서 평균 뺀다. 아니면 별량에서 평균 뺀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잘 보세요. 바로 계산하자 이번에. 얘에서 자 이거 얼마냐? 18이지. 평균 빼는 거니까 3A 플러스 3 마이너스 18이니까 3A 마이너스 15 되는 거 맞나? 바로 계산했다고. 3B 마이너스 15 되는 거 맞나? 3C 마이너스 15 되는 거 맞나? 바로 셌어. 그거를 3으로 나누면 돼. 의미 부여해보자. 이거 3 못 끼죠? 3 못 끼고 3 못 끼는 거 알겠나? 네. 근데 제곱이니까 9로 나오지? 그래서 9로 묶어낼 거야. 약분되잖아. 3의 제곱으로 묶어내고, 자 바로 앞에다 쓰자. 3의 제곱으로 묶어내고 남은 거 다시 써. 3 묶어서 했으니까 A-5의 제곱이죠. B-5의 제곱이죠. C-5의 제곱. 3으로 묶어냈잖아. 사잖아요. 근데 이게 아까 했던 거랑 똑같지. 기존 A, B, C의 분산인 거 알겠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몽땅 다 뭐 집어넣어? 4 집어넣는 거. 알겠어요? 그럼 결론이 뭐야? 여기다가 4를 쓰게, 여기다가 4 쓰면 되잖아. 그러면 곱하기 한 숫자는 분산에 적용이 되네? 그러니까 어떻게 적용돼? 제곱수로 적용돼. 제곱수로 적용돼. 이게 공식이야. 알겠죠? 나누기도 똑같아. 3으로 나눴어? 그럼 얘는 3의 제곱으로 3분의 1의 제곱을 곱하면 되는 거야. 제곱수를 곱한다는 거야, 결론은. 그러니까. 근데 또 특징이 뭐예요? 더하기 한 거 반영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분산은 더하기 빼기는 아까 했던 거랑 똑같지? 더하기 빼기는 분산은 적용이 안 돼. 뭐만 적용돼? 곱하기 나누기만 적용돼. 평균은 다 돼. 다 적용돼. 알겠죠? 자, 그거 얘기해주고 싶었습니다. 자, 마지막. 근데 이거 실생활에서 써요? 할 수 있지. 실- 내가 보기엔 도수분법보다 차라리 얘가 더 실생활에서 분산이라고 말하는 걸 한 번도 못 들었는데. 그렇긴 한데요. 진짜 평균만 쓰는 거 같은데. 자, 마지막이야. 잘 봐. 보세요. A, B, C가 있는데 평균은 자, 이번엔 문자로 볼게. M이라는 문자가 자, 평균이 M이라요. 그때 분산하고 표준 편차를 한번 계산해 보자. 자, 그럼 식을 한번 써볼게요. 자, 근데 이거는 한 문자를 잠깐 얘기 좀 하고 하자. 자, 식을 설명해주기 위해서. 평균이 M 문자고, 자, 이 녀석의 분산. 아니, 그냥 할까? 그냥 해보자.
분산을 계산하자. 그럼 원래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별량에서 평균을 빼가지고 제곱하는 거잖아. 이렇게 되는 거지? 맞니? 그거를 뭘로 나눠? 3으로 나누면 되죠. 잘 봐라. 이해할 수 있다. 괄호친 거 전개 한번 해볼래? A제곱, B제곱, C제곱 있죠? 그거 먼저 써볼게. 그 다음에 잘 봐. 곱셈 공식이지 얘들아? 마이너스 2am, 마이너스 2bm, 마이너스 2cm이죠. 앞에 봐. 나 집중 안 하지. 그러면 마이너스 2m 묶이는 거 됐어? 마이너스 2m 묶으면 a 플러스 b 플러스 c 남지? 암산했어. 할 수 있어. 그 다음에 m제곱, m제곱, m제곱 있죠? 몇 개 있죠? 3개 있죠? 3 곱하기 m제곱이네. 그거를 뭘로 나눴어요? 3으로 나눴다. 잘 봐라. 얘는 딱히 의미가 아직은 안 보여서 그냥 쓸게. 그 다음에 요거 봐봐. 마이너스 2배 m 곱하기 3분의 abc. 근데 이건 아까 계속 봤던 거잖아. 이거 뭐야? 이거 뭐야? 평균. 예. 평균 뭐라고 써 있어? m. 그래서 여기다가 m 문자 집어넣을 거야. 2m제곱 2m 제곱이죠? 됐나? 그 다음에 주황색은 3이 약분되는 거 보이지? 그래서 플러스 m 제곱이라고 할 거야. 자, 그럼 전체적인 식이 어떻게 바뀌냐면 3분의 a 제곱, b 제곱, c 제곱에다가 자 이거 마이너스 2m 제곱이고 플러스 m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m 제곱이죠? 마이너스 m 제곱이죠? 3분의 a 제곱, b 제곱, c 제곱 마이너스 m 제곱이라고 정리가 되지. 자, 해석 의미 부여합시다. m 문자는 뭐예요? 기존에 원래 있던 녀석의 평균이지 얘들아. 맞니? 그럼 앞에 있는 건 뭐라고 부를래? 야, 제곱이라는 게 없었으면 뭐야? 그냥 평균이지. 근데 제곱을 했어. 그럼 얘를 굳이 따지면 이런 거야. 원래 ABC가 별량이잖아. 제곱한 걸 더해서 3으로 나눴죠? 근데 3은 의미가 뭐라고 하면 되겠어요? 도수잖아. 3개밖에 없었잖아. 그럼 얘를 굳이 따지면 얘는 별량을 제곱했지. 오케이? 근데 그거를 도수로 나눴으니까 평균 낸 거지. 이해됐니? 아니 평균은 더해서 개수로 나누면 다 평균이야 기본적으로. 편차가 좀 예외인 거란 말이야. 합이 0이 돼버리니까. 그래서 얘는 별량 제곱의 평균이라고 의미 부여를 할 수 있고, 뒤에 있는 건 애초에 있던 집단의 평균이잖아. 그래서 뒤에 있는 건 평균을 제곱수 써 있으니까 제곱이라고 하면 되겠죠. 자, 이게 나중에 고등학교 때 나오는 분산을 조금 편하게 계산하는 공식이에요. 뭐라고 써 있어요? 별량 제곱의 평균을 계산해. 거기서 뭐를 빼? 기존에 있던 녀석의 평균을 빼는데 제곱한 걸 빼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외울 때 별량 제곱의 평균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이라고 외워서 풀게 돼 있고, 나중에 내신 대비하거나 문제 풀이할 때도 이거 쓰는 문제가 꽤 있어. 그러니까 하나 알아놓으라고 내가 이미 쓴 거야. 알겠죠? 무슨 말 하는지?